사람을 해본 놈은 다 알지. 줄과 테이프, 검은색 초대형 비닐봉지, 건조제.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순진한 여자아이가 꼭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는 것들이야. 그런데 개학 첫날 내 짐이 학생회 기숙사 점검에 뒤집혀서 완전히 샅샅이 뒤졌어. 눈앞의 물건들을 보고 한 학생회원이 바로 안색이 변했어. 그가 설마 그 도주 중인 살인마인 건 아니지? 저녁에 나는 책상 앞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숙사 문이 발로 걷어차여 열렸다. 그 다음 3명이 팔에 홍수휘장을 단 여학생들이 들어왔다. 하나는 높은 포니테일을 한 여학생이 아직도 거기에 앉아있다니 차갑게 학생회 기숙사 점검이다라고 외쳤다. 일어나서 매옥 선배에게 인사하지 않겠어? 그의 명찰에 적힌 이름은 주평이었다. 나는 살며시 핏자국이 묻은 휴지를 휴지통에 버렸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기억하는데 선배에게 반드시 인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우두머리인 매옥 선배가 냉소를 흘렸다. 규칙은 죽은 것이다.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다.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말해줄 수 있어. 대학은 작은 사회야. 내가 융통성을 모르면 한치도 나아가기 어려울 거야. 또 다른 이도라는 여학생이 말을 이었다. 얼른 일어나지 않을래? 기숙사 점검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앉거나 누울 수 없어. 어쩔 수 없었다. 그냥 의자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매옥이 나를 흘낏 보았다. 가볍게 매일 화장을 하다니라고 말했다. 누구를 유혹하려는 건지도 모르겠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은 그들과 충돌하기에 적합한 때가 아니었다. 어차피 기숙사에 아직 처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있으니까. 매옥이 손을 휘저었다. 주팅, 내 옆에 있는 휴지통 쪽으로 걸어왔다. 내 마음이 철렁했다. 막 휴지통을 뒤로 차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밀쳐내며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다고 말했다. 5점 깎겠다고 내가 웃으며 말했다. 쓰레기통은 원래 쓰레기를 담는 거잖아요. 어째서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나요? 내가 학생회야. 우리가 학생회야? 우리 규칙이 곧 규칙이다. 말을 마치고 그는 다시 내 화장대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가 그 휴지 뭉치를 눈치채지 못한 걸 보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내 향수병의 로고를 보고 그의 눈이 반짝였다. 단숨에 병을 집어들었다.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주팅이 향수를 들고 다른 두 사람에게 갔다. 뿌리기 시작했다. 냄새 좋다. 역시 명품은 다르네. 좋아. 이 계집애 꽤 돈이 있군. 이 한 병이 내 2달 생활비야. 내가 다가가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선배님, 제 물건을 가져가시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매옥사의 눈빛. 리타오가 다가와 세게 나를 밀쳤다. 뭐 그렇게 소리 질러? 선배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향수는 여전히 폭발 위험이 있고 금지 품목에 속합니다. 금지 품목을 단속하는 것이 기숙사 관리인의 임무입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려는 참인데 매옥이 내 캐리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내 불룩한 캐리어를 보며 그녀의 눈동자가 2바퀴 돌았다. 말하길, 너희 가서 그 상자 열어봐. 안에 다른 금지 품목이 더 있는지 봐.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 앞을 막았다. 캐리어는 개인 물품입니다. 학생회가 기숙사 점검을 하더라도 확인할 권리는 없지 않나요? 주팅과 리타오가 다가왔다.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한쪽으로 끌고 갔다. 매옥이 다가와 내 볼을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다. 학교에서 학생회는 하늘이야. 내가 학생회 부회장으로서 수많은 방법으로 널 말 잘 듣게 만들 수 있어. 내 눈이 그들 둘의 목을 스쳤다. 그 부위는 가볍게 한 번만 그어도 찢어진다. 액체가 목구멍으로 역류하고 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참았다. 메이위가 몸을 숙였다. 상자를 열려고 했다. 그런데 그의 손이 지퍼에 닿으려는 순간
메이위가 그를 막았다. 고개를 돌리며 찌푸리며 내 룸메이트는?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 안 돌아왔어? 외박. 나는 그들에게 신고할 거야. 나는 웃으며 설명했다. 그들은 너무 늦게 놀러 나간 것 같아. 밖에서 호텔을 잡고 잤어. 만약 뉴스에 나오는 아직 도망 중인 그 살인마를 만나면 재밌겠네. 듣자 하니 우리 학교에 허창이라는 지도 교수가 있는데 그가 맞아 죽은 후에 수십 조각으로 토막났대. 외박. 죽어도 싸지. 말하며 그는 몸을 숙였다. 한 번에 캐리어 지퍼를 열었다. 이게 다 뭐야, 시발. 메이위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바닥에 사방으로 던졌다. 언니는 그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 메이위는 불만스럽게 일어섰다. 그가 다른 두 사람에게 말했다. 너희는 다른 곳을 뒤져봐. 규정 위반한 게 있는지 봐. 하지만 주팅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을 빤히 바라보았다. 내 캐리어에서 꺼낸 물건들을. 멍하니 뭐 하고 있어? 빨리 찾아봐. 주팅이 침을 꿀꺽 삼켰다. 나를 한번 보더니 메이위에게 언니라고 말했다. 그의 캐리어 안 물건들이 이상해. 정상 신입생이 누가 이렇게 많이 가져오겠어? 방수 필름, 건조제, 그리고 쓰레기 봉투. 나는 자주 추리소설을 봐. 이런 것들이 가장 살인에 적합하다는 걸 알아. 사람을 토막내는데 너는 소설 보다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런 작은 팔다리로 어떻게 사람을 토막내겠어? 나는 또 핸드폰에서 자주 각종 여행강의 대형 사건을 봐. 방수 필름. 사체를 토막낼 때 피가 튀는 걸 막는 거야. 청소하기 힘들어. 검은 비닐봉지는 휴대하기 편해. 시체를 당당하게 들고 나갈 수 있다. 건조제는 방부와 탈취에 사용된다. 시체를 건조제로 덮고 비닐봉지로 한번 말아. 오래 보관해도 냄새가 안 나고. 게다가 한 줄기 굵은 밧줄도 있고. 어쩌면 그의 룸메이트는 사실 놀러 간 게 아니야. 심지어는 그가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일 수도 있어. 둘 다 일부러 나를 노려봤다. 나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평소에 나는 흙으로 조각하는 걸 좋아해. 방수 필름을 사서 바닥에 깔고 진흙이 여기저기 튀는 걸 막기 위해서야. 완성된 흙 조각은 건조제로 보관해야 해. 안 그러면 장마철에 습기가 차기 쉬워. 비닐봉지는 공동구매 행사에서 싸게 팔길래 좀 더 많이 샀어. 어차피 다 쓸 데 있으니까. 내가 말하자면 너희 학생회 사람들은 상상력이 참 풍부하구나. 누님이 이상해. 정말 이상해. 이 벽지 좀 봐. 언니, 벽지가 또 왜? 설마 이것도 살인마랑 관련이 있겠어? 이건 보통 벽지가 아니야. 울퉁불퉁하고 위에 아주 작은 구멍들이 많아.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 이건 비싼 흡음 벽지야. 붙이고 나면 이 방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밖에서는 소리를 거의 듣기 힘들어. 안 믿기면 가서 시험해봐. 매욱이 눈짓을 했다. 리타오가 나가서 문을 닫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들어왔다. 매욱이 그에게 말했다. 나가서 시험해보라고 했잖아.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리타오가 놀란 얼굴로 말했다. 내가 밖에서 그렇게 오래 소리쳤는데 너희 아무것도 못 들었어? 게다가 문도 여러 번 힘껏 두드렸어. 주팅이 문가로 달려가 자세히 보고 말했다. 이것 봐. 문에도 흡음 벽지가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틈에도 방음 고무 패드가 달려 있어. 즉, 이 문이 한번 닫히면 안에서 사람을 죽여도 밖에서는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가 말을 마치자 메이위와 리타오 모두 얼굴색이 변했다. 리타오가 두려워하며 나를 쳐다보자
메이위가 화내며 뭐가 두렵냐고 꾸짖었다. 그가 진짜 살인마라 해도 순식간에 우리 셋을 다 해치울 순 없잖아. 내가 기숙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나는 두 손을 펼치며 억울한 듯 말했다. 사실 나는 점토 인형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야. 밤에 방송을 하거든. 점토 인형. 옆방 기숙사 학생들에게 방해될까봐. 그래서 방음을 좀 더 신경 썼어. 메이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다. 그가 뭔가 더 말하려는 순간 주팅이 가로막았다. 너희들 뭐 냄새 안 맡아? 야, 내가 잘못 맡은 거 아니야? 하지만 메이위는 엄숙하게 손을 저었다. 아니야, 자세히 맡아보면 정말 냄새가 나. 베란다 쪽에서 나는 것 같아. 그 순간 그들 셋의 시선이 모두 빤히 응시했다. 베란다에 있는 거대한 수납장에. 그 후 메이위가 눈으로 리타오를 흘낏 보며 내가 가서 수납장 열어봐. 나는 표정 변화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천천히 베란다 문을 닫았다. 볼 건 없어. 안에는 잡동사니만 있어. 아마 쓰레기를 처리 안 해서. 냄새가 난 것 같아. 내일 꼭 치울게. 선배님들께 패 끼치지 않을게. 누나,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어때? 이 기숙사도 대충 조사한 것 같아. 둘 다 쓸모없는 것들. 너희들이 겁나면 내가 직접 간다. 그러고는 그는 갑자기 나를 밀쳐냈다. 이어서 베란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수납장 앞으로 다가갔다. 수납장 문을 여는 순간 메이위가 눈을 크게 뜨고 공포에 질려 코를 막았다. 동시에 진한 악취가 기숙사 전체를 휩쓸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문가로 걸어갔다. 기숙사 문을 닫았다. 문을 닫은 후 나도 발코니로 걸어갔다. 매혹신 조수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장롱 안에 내 룸메이트의 머리가 있어. 내가 바로 그 달인 광인이구나. 문을 닫은 건 우리를 입막음하려는 거지. 나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 검은 비닐봉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이고, 너희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구나. 이 봉지들 안에는 내가 평소에 만든 흙 조각 작품들이야. 믿기지 않으면 열어봐. 아, 메일은 여전히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럼 이 악취는 대체 뭐야? 이런 썩은 냄새는 고기에서만 나는 냄새야.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깜빡했지? 말을 마치고 나는 장롱으로 걸어갔다. 장롱 맨 밑에서 달걀 한 판을 꺼냈다. 순간 강한 악취가 뿜어져 나왔다. 지난번에 달걀 한 판을 샀었는데 알고 보니 모두 깨져 있었어. 그래서 장롱에 넣어뒀지. 꺼내는 걸 깜빡했나봐. 너희가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내가 달걀을 꺼내는 걸 본 후 그들은 확실히 안도했다. 이도가 용기를 내서 앞으로 걸어갔다. 검은 비닐봉지를 바라보며 다음 순간 그는 갑자기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교월이다. 교월을 봤어. 이 말이 나오자 매혹과 주정이 순간 얼굴색이 변했다. 매혹이 음침한 표정으로 걸어갔다. 세게 발로 이도를 걷어찼다. 입 닥쳐. 내가 시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도는 급하고 무서워서 손을 내밀어 장롱 위에 비닐봉지를 가리켰다. 말을 하지 못했다. 매혹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고개를 숙여 장롱 안을 들여다봤다. 본 후에 그도 놀라서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는 대체 누구야? 조월과 무슨 사이야? 난 조월이라곤 몰라. 그는 너희 친구야? 매혹이 니수 두상을 가리키며 호이에게 물었다. 넌 그를 몰라? 왜 그의 두상을 조각한 거야? 아, 그가 조월이라고 불리는구나. 나는 학교 포럼 사진에서 그를 봤어. 그는 군사훈련복을 입고 있었어. 춤추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찍혔어.
정말 아름다웠어. 그래서 몰래 그를 모델로 썼어.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이도도 정신을 차렸다.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세게 내 뺨을 때렸다. 너는 멍청이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무서운 걸 왜 장에 두다니? 하! 따끔거리는 통증이 피부 위로 번졌다. 나는 살며시 얼굴을 만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매옥이 나를 유심히 몇 번 쳐다봤다. 음흉하게 말했다. 오늘은 봐준다. 앞으로는 얌전히 있어. 말을 마치고 셋은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려는 순간 내 침대 밑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무슨 소리지? 그들 셋은 놀라서 몸을 움찔했다. 세상에 반짝이는 불안한 눈동자가 일제히 캄캄한 침대 밑을 바라봤다. 나는 웃으며 얼버무렸다. 침대 밑 나무판이 떨어진 모양이야. 방금 그건 분명 나무판 소리가 아니야.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와 말을 섞지 마. 내가 한번 보러 가면 되잖아. 나는 무표정하게 그의 앞을 막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스스로 문제를 만들지 마. 가끔은 호기심이 너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야. 내가 깃이 다 자랐구나. 내가 뭔데? 내 앞에서 연기하고 있어. 말하면서 그는 다시 손을 들어 내 뺨을 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손목이 공중에서 내 손에 잡혔다. 그리고 나는 살짝 휘둘렀다. 그는 온몸으로 바닥에 쓰러졌다. 매옥이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이렇게 큰 힘을 가졌을 줄은 몰랐다는 듯. 침을 꿀꺽 삼키며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너 괜찮군. 감히 선배에게 손을 대다니. 대학 4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지낼 수 없을 거야. 지금 당장 전화할게. 우리 학생회장에게. 그가 너를 처리하게. 미녀가 핸드폰을 꺼내 재빨리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의 얼굴에 있는 자신감이 굳어졌다. 왜냐하면 침대 밑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벨소리가 울리자 온몸이 테이프로 감긴 얼굴이 피투성이인 남자가 침대 밑에서 굴러나왔다. 국민회장. 매옥이 비명을 지르며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 순간 그들 셋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광명이 바닥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눈에 절망과 애원을 담았다. 주정이 큰 소리로 외치며 돌아서서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그는 절망적으로 발견했다. 문이 이미 잠겨 있어. 전혀 열리지 않았다. 그들은 떨면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천천히 광명 앞으로 걸어갔다. 구두굽으로 그의 얼굴을 세게 비볐다. 너희는 분명 안전하게 떠날 수 있었는데 왜 꼭 이렇게 해야 했을까? 다들 겁내지 마. 그를 제압하기만 하면 우리는 살인마를 잡은 영웅이야. 그러면 가볍게 대학원 추천도 받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 다 같이 덤벼. 그는 우리 상대가 안 돼. 매옥의 말을 듣고 주정과 이도가 근처 의자를 집어들었다. 그들 셋이 침을 꿀꺽 삼키며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제자리에 서서 비웃음을 띤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한 걸음씩 걸어오다가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다. 그들은 축 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들에게 걸어갔다. 선배, 제 향수 좋아요?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몇 개의 촛불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밧줄로 꽉 묶인 4명을 바라보았다. 한 대야의 찬물이 머리끝부터 끼얹어졌다. 범인이 깨어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우리 집은 아주 부자야. 나만 풀어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나는 냉소하며 말했다. 확실히 돈이 99%의 고민은 해결하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지금 마주한 게 바로 그 1%야. 주팅이 무너져서 크게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의 얼굴을 봤어. 그 사람이 우릴 살려 내보내지 않을 거야.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며
나는 살짝 웃었다. 아니. 난 그런 무식한 살인마가 아니야. 게임을 하자. 승리하면 나갈 수 있어. 나는 그들에게 동남, 서북 네 방향으로 앉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한쪽 손을 풀어주었다. 이어서 큰 상자를 꺼내 네 사람 가운데에 놓았다. 상자는 밀폐된 정사각형이었다. 그들을 향한 내면에는 각각 구멍이 있었다. 나는 목을 가다듬었다. 게임 규칙을 말했다. 상자 안에는 쪽지가 있다. 모든 쪽지에는 질문이 하나씩 적혀 있다. 상자에서 쪽지를 꺼내 정답을 맞히면 10포인트를 얻는다. 만약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성공하면 신고자는 10포인트를 얻는다. 거짓말한 사람은 포인트를 얻지 못한다. 게다가 벌을 받게 된다. 게임이 끝났을 때 포인트가 가장 높은 사람이 여길 떠날 수 있다. 이의가 없으면 그럼 게임 시작을 선언한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거민이 재빨리 손을 상자 안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비명을 질렀다. 전기 충격처럼 손을 움츠렸다. 그의 손은 이미 살이 찢겨져 있었다. 피투성이었다. 그의 두려움에 찬 눈빛을 보며 내가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너희에게 말하는 걸 잊었네. 상자 안에는 문제가 적힌 쪽지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어. 가시가 달린 철사, 사용한 바늘, 칼날 포인트는 그렇게 쉽게 따는 게 아니야. 거민이 나를 노려봤다. 하지만 화가 나도 말을 못했다. 그들 4명은 망설이고 있었다. 손을 넣지 못하고 내가 냉소를 지었다. 모래시계를 꺼내 상자 위에 놓았다. 게임인 이상 당연히 시간 제한이 있지. 밍이가 상황을 보고 이를 악물고 천천히 손을 상자 안에 넣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계속 흘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을 빼냈다. 피투성이 손에 종이 뭉치가 쥐어져 있었다. 그가 종이 뭉치를 내게 건넸다. 내가 그 내용을 읽었다. 작년에 청순한 교화 차후에 하룻밤 사이에 평판이 뒤집혔다. 누군가에게 유지되어 농락당하는 요부가 되었다. 이 일이 사실인가요? 메이위의 얼굴에 있는 살이 계속 떨렸다. 그가 다른 3사람을 훑어보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아. 누군가 증거를 찍어 학교 게시판에 올렸어. 확실히 진짜인 것 같아. 그렇다면 내게 주마. 이때 리타오인이 슬쩍 고개를 들며 말했다. 신고합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리타오를 보며 말했다. 좋아. 그럼 내가 사실을 말해봐. 리타오가 나를 바라보았다. 메이위의 증오에 찬 눈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 일은 바로 우리가 한 거야. 우리는 기숙사 점검을 핑계로 속옷과 물건을 훔쳤어. 우연히 만난 여행 가방에 넣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사진을 게시판에 올렸다. 그가 유지당한 녹차라고 모함했다. 네 이놈아, 나를 배신하다니. 욕을 다 퍼붓고 나서 매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도와 싸우려 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매옥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그의 입을 벌려 한 줌의 강철 바늘을 쑤셔 넣었다. 그리고 매옥의 입을 힘껏 막았다. 세게 눌렀다. 액체가 천천히 입가에서 스며나왔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바늘을 삼키는 거야. 손을 놓자 매옥이 바로 바닥에 쓰러졌다. 입속에 바늘을 뱉어내려고 발버둥 쳤다. 매옥이 다 뱉어낸 후에 나는 그를 다시 제자리에 앉혔다. 이어서 말했다. 지금 이도는 10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점수는 0이다. 게임은 계속된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총 명치는 눈이 빨개진 채 손을 상자 안에 넣었다. 우리 집은 이렇게 부자인데 절대 너희 같은 가난뱅이들과 함께 죽을 수 없어. 여기서 장리는 고함을 질렀다. 상자에서 피 묻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내가 그 종이 조각을 받았다. 천천히 중얼거렸다. 교월의 명성을 망치기.
대체 뒤에서 조종한 자는 누구인가? 광명이 냉소하며 말했다. 나라고. 내가 그들 셋을 시켰다. 그가 감히 내 고백을 거절하다니. 그가 뭔데? 나는 학생회장이다. 내가 좋아하는 건 그의 영광이다. 그가 순수한 척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내가 모두에게 알려주겠다. 그는 누구나 걸칠 수 있는 녹차다. 그는 미혹 일행 3명을 응시하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마지막으로 살아서 나갈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광민이 10점을 추가했다. 게임은 계속된다. 다음에 종이를 꺼낸 사람은 주정이다. 나는 주정의 종이를 보았다. 읽었다. 남의 상자에 물건을 넣기. 너희는 자주 하는 거야? 주정이 나를 한번 쳐다봤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렇다고 말했다. 광명은 우리에게 자주 이렇게 하라고 해. 일단 여자애가 그를 거절하면 그는 이렇게 그녀의 명성을 망가뜨려. 차오애가 처음은 아니야.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답입니다. 점수 10점 추가. 다음으로 쪽지를 꺼낸 건 링파오였다. 차오의 대답에 대해 너 또 뭘 알고 있니? 리타오는 침을 꿀꺽 삼켰다. 거밍을 보며 말했다. 내 생각엔 차오의 죽음은 아마 그와 관련 있을 거야. 한 번은 그가 메이위와 무언가 이야기하는 걸 봤어. 메이위가 차오에를 어떤 곳으로 속여서 데려오라고 한 것 같아. 광명이 리타오를 원망 가득한 얼굴로 노려보는 걸 보며 나는 리타오에게 말했다. 이제 와서 내가 아직도 그를 두려워하니 기억해. 지금은 내가 죽거나 그가 죽거나야. 마지막에 살아나갈 수 있는 건 하나뿐이야. 말해줘. 거민과 교감 허창은 대체 무슨 사이야? 급박한 압박 속에서 리타오는 숨기지 않았다. 자기도 모르게 내뱉었다. 그들은 2마리 짐승이야. 많은 여학생들이 그들 둘에게 피해를 입었어. 거밍의 여자친구도 모두 취하게 하거나 마취시킨 상태에서 허창이 범했어. 질리면 다음 먹잇감을 찾지. 거밍은 돈이 있고 허창은 권력이 있어. 많은 일들이 그들에 의해 덮여졌어. 좋아, 리탕 10점 추가. 그 후 거밍은 상자에서 마지막 쪽지를 꺼냈다. 나는 쪽지를 보며 무표정하게 물었다. 차오에 도대체 어떻게 죽은 거야? 그날 나는 메이위가 차오에를 학교 폐로 속여서 데려오게 했어. 버려진 체육관 그리고 그를 마취시켰어. 나와 허창은 차오에를 범한 후에 또 영상을 찍어서 그를 협박했어. 그 후 그는 울면서 갔어. 나도 그가 자살할 줄은 몰랐어. 좋아, 그럼 내게 10점을 주겠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메이위 위안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니야.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럼 말해봐. 진실이 뭔데? 매혹은 무사하다. 시민은 살인자의 눈빛을 하고 있다. 이를 갈며 말했다. 교월은 그들에게 당했어. 그날 그들이 교월을 모욕하는 과정에서 교월은 이미 대답했었다. 내가 보니까 교월이 들어간 후에 다시는 나오지 않았어. 그런데 광명과 하강이 당황한 얼굴로 큰 캐리어를 밀고 나왔어. 나는 그들 뒤에 숨어서 그들이 교월의 핸드폰으로 유서를 쓰는 걸 봤어. 그리고 교월을 위층에서 밀어 떨어뜨렸어. 이 나쁜 년이 나를 모함하다니. 내가 증거가 있냐? 흥. 너희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일부러 감시 카메라를 망가뜨렸어. 하지만 그걸 다 내가 찍었어. 영상은 내 핸드폰에 있어. 원래는 졸업 후에 한몫 챙기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너희 모두 대답해야 해. 나도 쓸모가 없어. 매혹이 말을 마치자 광명은 순간 정신을 잃었다. 그는 알았다. 자신에게 더 이상 나갈 기회가 없음을. 지금 매혹과 이도가 둘이 게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들의 흥분한 눈빛을 보며 내 생각에는 지금 너희 둘은 동점이다. 하지만 나는 너희 중 한 명만 살게 할 수 있어. 나가려면 어쩌겠니? 내 말이 끝나자 매혹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상자에서 칼날 하나를 꺼내 곧바로 이도의 목을 그었다. 다음 순간 액체가 분수처럼 사방으로 분출되었다. 이제 나가도 되죠?
멋져. 정말 멋져. 이게 연극이라면 방금 전이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클라이맥스가 있으면 반전도 있는 법. 내가 나가게 해준다고 말은 했지만 살아서 나가라고는 안 했잖아. 매혹의 얼굴색이 계속 변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여러 명의 무장 경찰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 마. 무기를 내려놔. 경찰을 보자. 그들 셋의 눈에 다시 서서히 빛이 돌아왔다. 체메팅이 급히 말했다. 아저씨, 얼른 그를 사살해요. 리타오는 이 여자 때문에 망친 거야. 바로 그야. 봐, 아직 흉기를 들고 있어. 하하, 이년아. 너는 악당은 항상 말이 많다는 걸 모르냐? 내가 나를 제압할 수는 없어. 내 말이 틀렸어. 나는 악당 따위가 아니야. 바로 너희 같은 악마들을 처단하러 온 정의의 사도야. 자, 맞다. 내가 모래시계가 떨어지면 게임이 끝난다고 말했지. 이건 농담이 아니야.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자 위의 모래시계에서 마지막 알갱이가 떨어졌다. 모래, 거민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눈살을 찌푸리며 와하고 피를 토해냈다. 메이위도 마찬가지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미안한 듯 말했다. 상자 안의 뾰족한 침에는 만성 독약이 발라져 있었지. 희망의 정상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가? 신고 전화는 내가 했어. 바로 너희에게 이 기분을 느끼게 해주려고 한 거야. 내 이 말을 듣고 광밍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더니 그대로 그러니 죽었다. 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발포할 거다. 차오에 드디어 내 복수를 해냈다. 기다려, 내가 간다.